자,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외국어 영역을 효과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5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외국어 영역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떤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국어, 즉 영어 영역은 전교에서 한 3등 내에 꼭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전교 한 20등 정도에 머물거나 뭐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랐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러한 선배가 한번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학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줄 알고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문제만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나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정석에 나오는 그 빨간 글씨를 다 외우고 그 순서대로 푸는 그걸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수학 점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전교 3등 안에 꼭 드는 그러한 실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 영역 같은 경우 그때는 국어라고 불렀었는데 국어는 굉장히 제가 못했었습니다. 반에서 막 10등까지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 서한선 선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EBS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한 달간 제가 딱 듣고서 언어 영역은 이렇게 대비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어 영역도 반에서 1등을 유지를 했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영역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1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그거에 반의 반 정도 노력으로서 성적을 갖다가 급상승시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어 영역은 공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는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 바랄게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어 점수 향상하는 것은 piece of cake. 무슨 뜻이에요? 식은 죽 먹기란 얘기죠. 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모의고사나 수능 정도 되면은 지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단어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돼서 틀린다든지 해석을 다 하고도 굉장히 내용 파악에 힘들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지문 수준은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단어빨로도 90점 이상 90점 이상 받기는 굉장히 쉬운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어빨로도 90점 이상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문법이나 독해 실력만 있으면은 단어만 암기해도 9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어 암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1년 내내 암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 또 복습하고 해서 과학적으로는 한 17번 정도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하고 해야지 완벽한 여러분께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식하게 공부했을 때의 방법이고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도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주는 그러한 단어 학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이 42강이고요. 한 강당 평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복습까지 한다 하더라도 매일 2시간씩 20일 정도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1 수준 단어 암기시키면 어떻게 된다? 90점 이상 받는 것은 piece of cake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수강 후기들을 보면은요, 한 달 만에 정확히 40점 이상, 이건 믿기지 않죠. 그죠? 뭐 알바를 썼다느니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학생들이 순수하게 남긴 글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40점 이상 상승을 시켰고, 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딱 40강만 들었는데 3달 만에 이렇게 41점이 상승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76점에서 92점으로 상위권으로 간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점에서 78점으로 또 상승을 했는데 이
학생은 단어가 아니라 단어적인 기초는 있었는데 독해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독해 비법만 제 강의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비법을 듣고 나서 이렇게 성적이 급상승한 경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 정말 쉬운 과목이 외국어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어 암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강의가 나타난 이후로는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고1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영어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빨리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1, 2 때 이제 영어를 완성하면 목표 대학이 바뀐다. 이제 고1, 2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1, 2 때 영어를 갖다가 완성을 한다. 네. 완성을 해두면은 목표 대학이 바뀐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외를 했는데 그 학생이 반에서 영어하고 수학은 15등 정도 했었어요. 근데 언어는 굉장히 잘해서 3등 안에 드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3달 만에 단어를 갖다가 무조건 암기를 다 완벽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법과 독해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3달 만에 반에서 3등으로 올라갔어요. 네, 3달 만에. 그러니까 이 학생의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영어는 3달 동안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영어를 하루에 1시간도 안 되게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며 취합하면서 영어 성적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거든요. 1시간 정도만 하니까 나머지 수학하고 언어나 다른 기타 과목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시간을 갖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도 몇 달 안 돼가지고 반에서 3등 안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만 바라보고 목표를 삼았던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중에는 연고대, 서울대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 수학하고 영어가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의 등급을 차이를 내는 그러한 주요 과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수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공부가. 단기간에 올리기 굉장히 힘든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하지만 영어라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앞으로는 경영초라고 할게요. 자, 경영초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려놓고서 이제 여유 있게 나머지를 수학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면은 영어 수학이 점수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려놓는다면은 나머지 과목은 쉽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이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이제 지금부터 해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공부 방법과 순서가 영어 공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외국어 영역은요, 공부 방법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어려운 독해책 또는 모의고사 책으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어휘, 문법, 독해의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이 1등이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지 하면서 어려운 독해 지문을 갖다가 본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등하는 학생은 어휘, 문법, 독해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단어가 굉장히 막혀요. 그 다음에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서 단어 같은 거 막 찾아가면서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학생은 한 지문 공부하는데 1분에서 5분이지만 이 학생은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독해 요령이나 문법은 많은 지문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법이 왜 그런지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100개의 문장을 본다고 해서 그 문장 내에 있는 문법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즉 실력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면서 실력 향상은 안 되니까는 결국 이 학생은 점차적으로 실력까지 향상되는데 이 학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냥 유지시키는 정도면 다행입니다. 결국 기하급수적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어 공부는 방법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 단어, 문법, 독해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럼 제 강의를 갖다 어떤 순서대로 듣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가 우선이다. 자,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아마 많을 겁니다.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으면은요, 문법과 독해 공부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갖다 사전을 찾고서 정리를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설서 보면서 무슨 뜻이었지 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독해 공부를 하는데 또는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 찾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있는 문법을 갖다 공부하는데 10분이면 될 걸 가지고 단어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결국에 가서는 단어만 완벽하게 암기를 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다 문법 10분만 공부하면은 배웠던 단어 복습까지 되면서 문법은 간단하게 끝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를 갖다가 깔아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를 갖다 완성한 다음에 그 기본적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문법과 독해를 갖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고난도 단어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 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경영초의 수능 및 모의고사 적중률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죠? 수능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 핵심적인 단어들 위주로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효과뿐만 아니라 단어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사의 책들보다 월등하다라는 점. 그래서 2012학년도 수능 어휘 적중률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조사된 총 단어 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상의 단어가 한 383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이 383개 단어 중에서 경영초 수능은 345개가 적중을 했고요. 그래서 90.1%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즉 36단어가 비적중했고요. 자, 유명한 N사와 유사책 같은 경우는 252단어가 적중했고 247단어밖에 적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적중된 단어도 굉장히 많죠. 네. 자, 이 정도를 딱 봤을 때 타사의 책보다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EBS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수능에 반영되고 난 후부터는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EBS 책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영되는 70%뿐만 아니라 반영되지 않는 EBS가 반영되지 않는 30%에서도 어휘가 고난도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10% 정도의 비적중이 있잖아요. 36단어. 그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1, 2등급 이상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경영초 공편토까지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편토라고 하면 사실 공무원 편입 토플을 위한 단어인데요. 수능 고난도 단어도 요 범위에 딱 속해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높은 공무원 7급이나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요 정도 수준이 딱 고난도 단어로서 적당합니다. 과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미리 요것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둔다면은 나중에 가서 EBS 보더라도 단어 그렇게 안 보이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단어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겠죠? 자, 그리고 2013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에서 어휘 적중률을 갖다가 봤을 때요. 경영초 수능과 공편토를 다 공부를 했다면은 12단어 빼고 다 아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즉 12단어 비적중에서 96.6%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EBS 1, 2 EBS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1, 2가 올해 나와가지고 EBS 그 6권 반영된 6권의 모든 단어를 갖다가 다 집약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모두 다 넣어놨는데 이것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갖다 대비를 할 수가 있어. 94% 적중이라고 하면은 거의 수능에 있어서 단어 때문에 만점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준비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미리 여러분들이 EBS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고3 올라가기 전이라면은 수능 공편토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해도 완벽한 대비가 되니까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봤잖아요. 2,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문법과 독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 3학년 학생들도 1년 내내 5, 60점 맞다가 제 강의를 듣고서 94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EBS 아까 그 두 권 있지 않습니까? EBS 반영되는 그 모든 단어를 집어넣은 그것만 보고도 31점에서 73점으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학생 68점에서 90점을 받았고, 여기에 나오는 수강 후기들은요, 참고 자료에도 있으니까는 그걸 보던지 아니면 직접 경선식 에듀에 있는 수강 후기를 보도록 하세요. 100% 리얼 수강생들이 남겨주는 그러한 수강 후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믿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어요. 하도 수강 후기가 칭찬 일색이기 때문에 알바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는데 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절 믿고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 후기를 평가해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자, 단어가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본적인 단어를 완성한 다음에는요, 문법을 거쳐서 독해를 갖다 공부를 해야지 돼요. 자,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법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일까요? 예. 그럼 두 문제 그냥 안 내고 그냥 문법 공부하지 말게 하지 왜 낼까요? 문법을 내는 이유는요, 정확한 독해를 이 학생이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법 두 문제도 맞추고요, 더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문법이 존재하냐면은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는 어순도 틀리고 틀린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순은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예요? I ate an apple 해가지고 나는 먹었다 사과를. 어순도 틀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미를 붙여가지고 문법을 갖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 대신에 얘네들은 뭐 to를 붙인다든지 ing를 붙인다든지 뭐 과거분 사용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형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to tell a lie is wrong. 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다. 거짓말을 하다. 는 나쁘다. 말이 안 되죠. 하다를 갖다 동사를 갖다 뭘로 바꿔야 돼요? 거짓말하기는. 이런 식으로 기를 명사형 어미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해가지고 것을 갖다 붙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런 역할을 동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나 뭐 이런 것 역할 대신에 to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이것이 명사가 하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뭐 명사적 역할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there are many things to do 하면은 할 많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things를 갖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까지 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할 해가지고 하다 해서 할 형용사형 어미를 갖다가 붙여주잖아요. 수식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to를 붙여주면 이렇게 형용사 역할까지 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독해를 할 때 이건 주어로서 해석을 해야지 되잖아요. to가 붙었으니까 앞자리에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법적 기반 없이 독해를 갖다 하면은 대충 하는 감독해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능이 감독해로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향상시키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절대로 점수를 향상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2등급 맞지 못합니다. 알겠죠? 예, 문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법 문제도 중요하죠. 두 문제지만은. 그죠?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 제 강의에서는 최근 5년간 수능 및 모의평가 적중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세세하게 아주 지엽적인 그러한 문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독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독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그걸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통쾌한 문법 수강 후기를 보면은요. 자,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는 문법을 갖다가 아까 이해시켜주는 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줍니다. 쉽고. 그리고 다른 강의랑 좀 차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 독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독해 적용 능력까지 향상을 시켜줍니다. 문법만 배우고 적용 못하면 배우나 마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샘플 강의 한 번 들어보면은 아, 선생님은 이렇게 문법을 갖다가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고 다음 강의가 어떨지 기대되는 강의다. 왜 이 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냐면은 문법을 워낙 기존에 있는 방법이랑 다르게 그러면서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이 문법은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문법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참고 자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는 정확한 독해 요령을 익혀야 한다. 정확한 독해 요령. 지금 수능이 정확하게 독해하지 않고서 틀리기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 요령은 필수예요. 알겠죠? 감독해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이 10강이고요. 완성이 10강입니다.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한 강의에서도 한 3, 4지문, 많게는 5개 지문밖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독해 원리. 그래서 독해 원리, 즉 독해 요령과 그 다음에 직독직해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독해에도 원리가 있다. 왜 원리를 배워야 하냐 하면은 보통의 타 강의에서는 그냥 읽어주면은 따라하면서 그냥 아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강의가 대부분이다.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는 3년 내내 영어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독해를 왜 못하고 있을까요? 독해 요령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독해 요령이 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는 He gave me a picture. 그는 나에게 그림을 주었대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그가 그렸던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에는 어떤 문법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것도 문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배웠으면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선행사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면은 역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 이외에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 갖다가 다 캐치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독해 요령이에요. 그러면 문법을 갖다가 다 생각하면서 언제 독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공식을 딱 만드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바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라. 직독직해로. 그는 나에게 그림을 주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그림? 그가 그렸던 그림. 이렇게 해석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I didn't open the letter. 나는 그 편지를 개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네요. 자, 이건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은요. 동사가 하지 못하는 형용사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거분사형이나 ing 형태로서 동사를 형용사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용사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나 ing나 형용사 이런 게 나오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은 관대 플러스 비동사니까 be 플러스 pp 수동태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된다. 또 이게 바로 독해 요령의 또 한 가지입니다.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면 수동의 의미로서 바로 직독직해 해줘라. 즉 나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어떤 편지예요? 보내짐을 당한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진 언제? 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ing가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ing나 분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줘라. pp가 나왔을 때는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는 수동의 의미로서 해석해줘. 이런 것들이 다 독해 요령이랍니다. 그래서 독해 요령이 바로 뭐예요?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문장 100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읽으면서 이러한 문법이 숨어있는 이걸 갖다 혼자 터득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학생이 1등을 따라가지고 무조건 독해한다고 해서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깨우쳤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독해 요령을 갖다가 요 10강, 10강, 요 사실 기본 10강에 나오는 걸로요. 모든 문장의 독해를 다 할 수 있는 요령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강의죠.
자, 그리고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어려운 독해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요, EBS 교재를 갖다가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수능에 70%나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EBS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신에도 EBS 교재를 활용해서 또 냅니다. 그러면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이 EBS 내신에도 나온다 그러지. 수업 때도 그냥 독해만 하지. 기초 없이 그냥 따라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독해 요령이나 문법적인 사항들을 알지 못하고 EBS 교재 내에 있는 그 많은 어휘를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단어 암기하느라고 또 시간 다 허비합니다. 자, 그래서 고3 때 EBS 공부하고 영어 기초 공부하고 두 개 병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향상, 그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은 고3 때도 제 강의 단어 학습 강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고3 올라가서는 영어 공부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세요. 고1, 2 때 적어도 고3 올라가기 전 3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완벽하게 기본기를 다져 놓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고요. 고1 학생들 경우는 고1 때 또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고3 수준 실력까지 완성을 해 놓자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본기가 다 돼 있는 학생은 반대로 EBS 교재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데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시키면서 내신까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돼서 수능 때 생각도 잘 나겠죠. 기본기가 있는 상황에서 다 독해를 해본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EBS를 공부를 해봤자 암기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뒤에 해석 보면서. 그럼 수능 때 기억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만큼 시간은 기본이 돼 있는 학생들보다 더 들여도 성적 향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일찍 다져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뼈저리게 좀 느끼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이식강을 통해서 독해 요령을 갖다가 습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응용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캐치하는 연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 한번 해석해 볼까?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익혀가지고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해 요령을 익힌 다음엔 독해 연습을 해 나가야지 되는데요. 이때도 학습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지문을 한 80% 정도 공부를 하고 그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의 지문을 한 20% 정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독해 요령 익혔으니까 어려운 거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좀 더 어렵고 문장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독해 요령을 갖다가 적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어 때문에 막히고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연습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만약에 중3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중3 교과서나 문제집을 가지고서 독해 요령을 갖다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80% 정도. 그 다음에 고1 수준에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한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고1 수준을 한 20% 정도. 그래서 중3 수준의 지문을 10지문 공부했으면은 고1 수준의 지문을 2지문 정도 같이 공부를 해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이제 너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70% 정도의 비중, 30% 비중 이렇게 비중을 바꾸고요. 60%, 40%.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은 이제는 중3 수준은 할 필요 없겠다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때는 고1 수준을 80%, 고2 수준을 20% 하면서 70, 30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상승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학생은 속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독 능력은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문을 갖다가 30분, 한 지문을 갖다 30분 들여서 공부를 하면은 속독 능력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지문을 하되 해석한 지문은 빠르게 다시 한번 직독직해로 하는 것이 속독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지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맡겼던 문장도 해석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이런 문법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직독직교로 빠르게 해석을 해야지 속독 능력이 같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은 2번씩 해석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예, 어떤 경우는 한 3번씩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한 지문을 갖다 독해 요령을 그 속에 숨어있는 많은 독해 요령을 알려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직독직교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해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수강 후기 그 참고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껏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학원에서 절대 이런 수업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타 인터넷 강의나 어떤 학교 수업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저는 좀 독특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그런 시행착오를 갖다 건너뛰고 최대한 빠른 길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러한 원리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독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판단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1시간 듣는 거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공부 시간을 갖다가 몇백 시간 더 늘리지 마시고 샘플 강의라도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독해 요령을 갖다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독해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정확한 문제풀이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초스피드 유형별 풀이 비법 6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초스피드 유형별 풀이, 유형별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95% 이상 되는 그러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어떤 학생이 처음에 좀 해석을 하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좀 약간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썼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빈칸을 갖다 채우면은 틀리기 쉽겠죠. 요즘 수능이 그래요. 특히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빈칸을 포함한 문장하고 그 앞뒤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앞에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핵심되는 것만, 즉 혼동을 주는 다른 문장들은 해석하지 않고 핵심되는 것만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한 약 15분 정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시 나중에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유형별 풀이 비법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추하고 싶다. 참고 자료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휘, 문법, 독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걸 종합해서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경영초, 중학이 있는데요. 사실 중학교 수준의 단어도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당연히 중학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초중등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고3 수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토플 수준.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단어도 모르는데 이걸 건너뛰고 이거부터 하면은 더 많이 나오는 단어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틀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중학 단어부터 당장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수능 고1, 2 과정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능 고1, 2 과정이 아까 42강이고 하루 2시간씩 해가지고 20일 정도면 복습까지 완벽하게 100% 가까이 다 암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일 만에 이걸 다 완벽하게 끝내면은 문법 같은 거 공부할 때 단어 때문에 거의 막히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 간혹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부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를 공부할 기본 단어가 확립됐기 때문에 이때는 고3 수준을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문법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고3 과정을 하면서 문법을
병행해 나가되 아까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만 설명드렸는데요.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은 문법 왕초보 탈출을 한 다음에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들어가도록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은 초통문을 완벽하게 암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명사가 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동사는 왜 주어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뭐 배우는 거 있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체 시제가 12시제라는 전체적인 뼈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법 왕초보 탈출부터 보고 나서 초통문을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법을 갖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요. 아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경선식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 있는데요. 이 강의도 여러분들 샘플 강의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단순히 수거만 암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치사나 부사로 쓰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off나 of, on 같은 게 나오면은 해석이 거기서 막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은 암기를 해두면은 그러한 전치사나 부사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마스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독해 기본 10강, 완성 10강 같이 하면서 이걸 갖다 같이 병행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독해를 완벽한 독해한 다음에 아까 초스피드 유형별 풀이비법 공부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기는 완벽하게 다져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공편토를 갖다가 고난도 단어까지 해서 1, 2등급까지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독해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독해 요령 배운 걸 독해 연습 어떻게 자신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점차 난이도 상승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작해가지고 8대2, 7대2 수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약간 어려운 거 이렇게 하면서 점차 난이도 높여가면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그러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이는, 시간적 차이는 정말 한 5배 정도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막 1년 이상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지만 여러분들은 3시간씩 3달 정도면은 복습까지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급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듣기 공부는 또 따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듣기도 이제 50%,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49%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등한시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선시 영단어 경선식에도 있는 박명재 선생님은 EBS 가서도 1등을 하셨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듣기를 저처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되는 그런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과 한번 참고해가지고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초반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맞았을 때 그걸 잘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번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한 번씩 쭉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서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100% 믿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저는 자신하니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고3 한 8월 달 정도 돼가지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에 비하면 지금 현재 고1, 2 학생들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기본기를 확실하게 고1, 2 때 다지면 뭐가 바뀐다? 목표 대학이 바뀝니다. 자,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